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젠날라의 중국어 강사 날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태조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태조사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동작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동태조사는 3개가 있죠. 중국어에는 동태조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러, 그리고 구어, 그리고 저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사 바로 뒤에 넣는 게 기본 위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의 차이를 조금씩 느끼면서 요번 시간,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동태조사를 한번 쭉 정리해보면서 문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태조사 러를 오늘 배우는데 러 하게 되면 동작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느껴지는 먹다에서 먹었다, 가다에서 갔다, 그 다음에 뭐 하다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이거를 넣거나 뭐 밑에 쌍시옷이 붙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를 표시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기본적으로는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 제가 계속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 꼭 과거뿐만이 아니라 동작이 발생했다. 요거에서 요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동태조사가 이해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동태조사 런은 동작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요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런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위치를 자꾸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동태조사인데 왜 동사 바로 뒤에 아니고 막 이상한 데가 있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위치가 어딜까를 생각을 할 때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 되겠습니다. 러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동사 바로 뒤에 붙는 경우가 있고 동사 바로 뒤가 아니라 동사가 원래 목적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 목적어 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2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87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책 87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빨간색 땡땡 이렇게 2개가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냐? 목적어가 다른 수식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형어죠. 그 관형어가 없이 자기 혼자만 덜렁 있을 때 얘는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러가 동사랑 목적어랑 원래 같이 자주 이렇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얘가 목적어가 친구가 없으니까 다 같이 붙여서 러 이렇게 오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밥을 먹다 이거를 밥을 먹었다 하고 싶으면은 吃饭 이게 밥을 먹다인데 吃了饭 하고 싶지만 판을 쳐다보니까 판이 친구가 없어요. 판만 덜렁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얘까지 껴주자. 吃饭 한 다음에 러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밥이 친구가 있어요. 먹었어. 근데 한 끼를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밥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 끼의 밥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얘 친구 있네. 그러면은 원래대로 우리끼리 가자. 吃了 一顿饭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먹었다 한 끼의 밥을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치가 그렇게 2가지로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어를 한 번 더 유념해 두시고 목적어가 수식어가 있으면 러가 동사 바로 뒤에 오고 수식어가 없으면 문장 끝에 가서 붙는다. 목적어 뒤에 붙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 만들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에 관한 첫 번째 책을 출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는 주어로 오는구나.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동사 찾아야죠. 그래서 봤더니 출판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출판하다가 아니라 출판했다라고 이제 과거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러를 붙인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출판했다. 출판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출판했다 이렇게 되면서 출판하다라는 동작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출판러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출판했죠? 책을 출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 출판러 이렇게죠. 근데 이 슈가 어떤 슈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관한 첫 번째 책.
그래서 책을 꾸미는 성분이 지금 두 가지 성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고 직장 생활에 관한 책이고 이게 전부 다 슈를 꾸며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책을 첫 번째 직장 생활에 관한 책. 第一本关于职场生活的 꾸미는 표시 더 했죠. 그 다음에 슈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他出版了第一本关于职场生活的书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다 만들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러의 위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발러라고 했는데 동사 바로 뒤에다 러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인가?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목적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요거죠. 그러면 목적어가 앞에 꾸미는 성분이 있다.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출발러 하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출발슈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침 친구가 있네요. 그러니까 他出版了第一本关于职场生活的书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완성할게요. 他出版了第一本关于职场生活的书他出版了第一本关于职场生活的书他出版了第一本关于职场生活的书 2번 내 동생은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요. 그죠? 동생이 돈 많이 벌었네요. 그죠?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 벌었어.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이 많이 벌었어를 많이 벌었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많이 벌었다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뉘앙스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도 또 이제 중국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문장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동생은 벌었어 돈을 하면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하면서 돈을 꾸며주는 애가 조금 많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벌다라는 거에서 벌었다 이렇게 됐을 때 러를 어디다 넣을까?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보게 되면 우선 여러분 돈을 벌다라는 단어 아시나요? 돈을 벌다. 돈을 벌다 하게 되면은 赚钱 아니면 挣钱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赚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 동생은 我弟弟 벌었어요. 돈을 해야 되니까 赚钱 근데 赚了钱일까요? 아니면은 赚钱了 이렇게 해야 될까요? 를 생각을 해야 될 때 목적어가 꾸미는 성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不少钱 하면서 꾸미는 성분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오니까 러는 그냥 동사 바로 뒤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赚了不少钱 이렇게요. 문장 완성합니다. 我弟弟赚了不少钱我弟弟赚了不少钱我弟弟赚了不少钱 3번 저희 엄마는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녀를 돌봐야 돼요.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입원했어요. 한 문장. 그리고 제가 가서 돌봐야 돼요. 라는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컴마로 연결시키면 되세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 엄마는 입원했어요.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엄마는 입원하셨다.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우리 입원하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입원 하면은 입이니까 들어갈 입자 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국에서는 쭈를 씁니다. 어느 공간에 되게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는 거는 대부분 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할 때 그 있잖아요. 쭈짜이 쇼월 뭐 이런 거 할 때 그 쭈입니다. 그래서 쭈유엔 해야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我妈妈 입원하셨어요. 住院 입원했다 할 거니까 住了院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住院了 이렇게 하겠습니다. 住院 이게 단어가 그냥 하나처럼 이렇게 동사처럼 돌아다니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눠보자면 住가 동사 그리고 유엔이 목적어적인 성분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유엔 요거는 한 글자니까 한 글자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꾸미는 성분이 없으니까 러가 그 뒤로 온다 요거죠. 그래서 住了院 아니고 住院了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我妈妈住院了. 우리 엄마는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돌봐야 돼요. 뭐뭐 해야 된다. 우리 인가이 아니면은 they 이런 거 쓰셔도 되죠. 그래서 고유 우리 평소 이렇게 말할 때는 they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they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我得去 제가 가야 합니다. 왜 가죠? 그녀를 돌보러. 照顾她 그쵸? 我得去照顾她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我妈妈住院了我得去照顾她我妈妈住院了我得去照顾她我妈妈住院了我得去照顾她 4번 작년 이맘때쯤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렇죠. 슬프네요. 작년 이맘때쯤. 그러면은 벌써 1년, 매년 1년 생각을 하겠네요. 자, 해볼게요. 작년 이맘때쯤, 요거는 뭐 시간차니까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작년 이때쯤. 작년은 취니엔인데 이때쯤으로 뭐라고 했었죠? 这时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니엔 这时候 작년 이때쯤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죠? 헤어지다가 아니라 헤어졌어요 할 거니까 了 붙이면 되겠습니다. 我们分手了. 그죠? 分手 이별하답니다. 손이 분리되는 거니까 되게 멋있죠? 손이 이렇게 잡고 있던 손이 분리되면서 이별하는 느낌. 중국어 이 단어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뜻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分手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쪼유엔처럼 이 分手 우리가 그냥 헤어지다, 이별하다 이렇게 외우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分 분리되다, show, 손을, 그러니까 손을 분리하다라는 이렇게 동사 목적어적인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分了手 하시면 안 되고 分手了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다시 정리할게요. 去年这时候我们分手了去年这时候我们分手了去年这时候我们分手了去年这时候我们分手了 5번 그는 아까 약을 먹고 지금 잠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걔 아까 아픈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 약을 먹고서 지금은 잠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약을 먹었다 여기에서 동태조사 또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잠이 들었다. 그죠? 잠들었다. 이렇게 할 때 또 한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하게 되면은 깡차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문장 만들겠습니다. 그는 아까 먹었어요. 약을 이렇게 되겠죠? 해볼게요. 아까 전에 깡차이 먹었습니다. 먹었다 할 거니까 吃了 뭐를 药 그죠? 他刚才吃了药 여기에서 吃了 하면서 了 들어갔고요. 그리고선 지금은 잠이 들었어요. 现在 그죠? 지금은 잠들다 뭐예요? 睡着 잠들었다 할 거니까 睡着了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他刚才吃了药现在睡着了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제 이상하다? 라는 부분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제가 설명한 거에서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죠? 뭐죠? 약을 먹었어 할 때 우리 吃药입니다. 그러면 야오가 꾸미는 성분이 없잖아요, 지금. 지 혼자 야오가 덜렁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吃药了 해야겠구나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吃了药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뒤에 문장이 안 끝나고 계속 나오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가 혼자 달랑 있을 때는 우리가 얘가 문장이 안 끝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러라는 거는 뭔가 완성되고 딱 문장이 종결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짜리가 뒤에 왔을 때는 문장이 되게 어색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인이 느낄 때 문장 아직 안 끝났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吃药了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장이 끝날 때는. 근데 문장이 안 끝나고 뒤에 계속 올 거면 상관없어요. 얘도 뒤에 뭔가 계속 온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吃了药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취하올러 하면 안 돼요? 아이 되죠. 되긴 되는데 만약에 타강사의 취하올러 하면은 문장이 끝난 느낌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장이 완전 종결된 마침표 찍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뒤에 할 말이 더 있다 싶을 때는 중국인들이 그냥 슈러야오 그리고 나서 저저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他刚才吃了药现在睡着了他刚才吃了药现在睡着了他刚才吃了药现在睡着了 6번 가겠습니다. 저는 스탠다드룸으로 3박을 예약했어요. 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저는 예약했어요. 스탠다드룸을 이게 메인이죠. 그리고 저는 예약했어요. 3박을요. 요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 구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3박 이런 거는 보어적인 느낌입니다. 시량 보어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룸을 이거는 뭐 목적어죠. 뭐 예약했다 뭐를 여기에서 목적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올 때는 시간 먼저 나와주고 시간의 양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 들어가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오늘 배우는 중요한 부분 예약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동작 예약하다라는 동작이 발생했다. 나는 그 동작을 했다. 이 표시 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문장 정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我 예약했어요. 预定了 그쵸? 预定了 예약했어요. 몇 박을 예약했어요? 시간의 양 먼저 나옵니다. 3个晚上 3일 3개의 저녁이니까 3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3个晚上그 다음에 스탠다드룸, 标准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향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을 때 그거를 더로 연결시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모르시면은 조금 나중에 이제 실향보어 나올 때 또 한번 보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걸 습관적으로 더를 넣더라. 요것만 이제 체크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딱 해보면 我预定了 그죠? 了 바로 그 동사 바로 뒤에 러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계속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게 많으니까 러가 바로 동사 뒤에 그냥 붙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끝. 预定了 그 다음에 3个晚上的标准间 이렇게 완성시키겠습니다. 我预定了3个晚上的标准间我预定了3个晚上的标准间我预定了3个晚上的标准间 7번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뭐 수준 좀 되네요. 그죠? 내용상 수준이 좀 되지 문장 구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관련 법률이라는 어휘는 뭐지? 단어가 법률이 뭐지? 제정하다는 뭐지? 여기에서가 어려운 거지 문장 구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볼게요. 자, 정부는 그죠? 정부가 한 일이니까 주어 정부는 그 다음에 동사 뭐예요? 제정했다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를? 관련 법률을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냥 메인 성분 따다닥 들어갔습니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리 요번에 동태조사니까 제정했다 요걸로 갈 겁니다. 다시 갑니다. 정부는 政府 제정하다라는 단어는 制定입니다. 그래서 제정했다 할 거니까 制定了 붙여주면 되는 거고 관련 법률 하게 되면 상관된 법률입니다. 관련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相关法律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政府制定了相关法律政府制定了相关法律政府制定了相关法律 8번 나는 5살에 북경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뉘앙스가 저는 북경에 5살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되게 일찍 왔다. 이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그런 뉘앙스를 넣는다는 것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문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5살에 좀 일찍 그 느낌 주고 그 다음에 왔어요. 베이징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왔다 라는 표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겠습니다. 나는 我 5살에 5岁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일찍 동작이 발생하는 거 우리 부사 뭐 써요? 就 쓰겠습니다. 5岁 就 왔습니다. 来了 어디를요? 베이징 그쵸? 근데 베이징 한 개만 단어 하나만 덜렁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来了 베이징 아니고 来北京了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장 다시 완성합니다. 我5岁就来北京了我5岁就来北京了我5岁就来北京了 9번 이것은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 우리한테 남는 거는 추억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성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남겼어요. 추억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남겼습니다. 추억을. 요게 이제 메인으로 오게 되고 근데 이것은 저에게 남겼어요 하면서 저에게 요게 되는 거죠. 저에게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우리 개사구 넣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전치사구. 그죠? 동사 앞에 놓이는 거고 그 덩어리가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남겼어요. 추억을 할 건데 어떤 추억이에요? 또 추억을 꾸미는 성분이 있네요.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그죠? 아름다웠다라는 게 이제 추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저에게 给我 그죠? 남기다 추억을 남기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따페이 짝꿍으로 많이 쓰입니다. 留下了回忆 이렇게 추억을 남기다예요. 留下 남기다 回忆 추억을 오거든요. 回忆 돌아보는 기억인 거죠. 그래서 추억입니다. 그래서 留下了回忆 요거예요. 근데 이 回忆가 어떤 回忆예요? 아름다운 回忆 추억이에요. 그래서 很美好的 美好 이게 아름답다 합니다. 美好的回忆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남겼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留下了 그냥 해도 되느냐? 해도 되죠. 回忆 추억이 이제 꾸미는 성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这给我留下了美好的回忆这给我留下了很美好的回忆这给我留下了很美好的回忆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나에게 창업하는 과정 중에 부딪힌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그쵸? 많은 어려움을 얘기했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야기했다? 어려움을 이거죠. 그죠? 근데 그는 나에게 얘기했다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치사 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치사 구, 개사 구는 동사 앞에.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나에게 이야기했다. 어려움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이야기했다라고 할 거니까 그러면 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동사 바로 뒤에 들어가도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움을 쳐다보니까 어려움이 목적어니까 어려움 이거를 쳐다보니까 앞에 꾸며주는 성분이 되게 많네요. 그죠? 길잖아. 그러면은 동사 바로 뒤에 러 넣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부분 이 꾸미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창업하는 과정 중에 부딪힌 많은 어려움 이게 전부 다 어려움을 꾸미는 거 그거를 더로 꾸며주면 되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갈게요. 그는 다 나에게 跟我 얘기했어요. 讲 그죠? 讲 이게 쇼보다는 뭔가 얘기를 줄줄줄 할 때는 讲이 더 좋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러를 붙여야 되는데 바로 붙일까요? 그쵸? 꾸미는 성분이 목적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讲了 이렇게 가겠습니다. 他跟我讲了 이렇게 그죠? 他跟我讲了 그는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쿤난 와야 되는데 이 쿤난이 어떤 쿤난인지 더 많이 꾸미는 성분이 있는 거죠. 창업하는 과정 중에 요거 어떻게 만들까요? 창업하는 과정 중에 여기에서 또 이제 어려움이 오네요. 그죠? 자, 在什么什么中 하게 되면 뭐뭐 하는 중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在什么什么中 이렇게
그래서 창업하는 과정 중에 하게 되면 在创业过程中 이렇게 되는 거예요. 在创业过程中 창업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부딪히다 해야 되니까 遇到 그리고 이 부딪힌 해야 되니까 꾸미는 성분 더 넣고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 할 거니까 많은 하면서 어려움 꾸밀 때는 很多죠. 很多가 명사를 꾸밀 때는 더 안 씁니다. 그래서 很多困难 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在创业过程中遇到的很多困难 요게 전부 다 목적어예요. 그죠?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완성할게요. 他跟我讲了在创业过程中遇到的很多困难。他跟我讲了在创业过程中遇到的很多困难。他跟我讲了在创业过程中遇到的很多困难。 오늘 이렇게 해서 동태조사 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개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자체가 시간이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작이 지나간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될 때 동태조사를 쓴다. 근데 동작이 발생했음에 포인트를 줄 때는 동태조사 러를 쓰는데 이 러는 목적어가 관역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면서 만든다.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문장 만드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我们下次再见，拜拜。